자, 초전도체 관련해서 중국의 레이 교수라는 사람이 새롭게 샘플을 만들어서 퀀텀 락킹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화면에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작은 입자가 LK99에 복제한 그 샘플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굉장히 조그만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약간 잠깐 정지를 하고 보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도 지금 이 물체에 매달려 있는 이게 지금 약간 비스듬하게 한쪽이 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퀀텀 락킹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레이 교수는 자기들의 의견으로는 LK99의 어떤 마이스너 현상, 마이스너 효과를 재현시켰다, 퀀텀 락킹을 재현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레이 교수와 중국에서 최근에 주장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LK99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자기들은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특허를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중국에서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팩트적인 어떤 내용들로 전부 다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자꾸 LK99과는 다른 성분의 초전도체를 이미 개발했다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LK99 물질도 과학계에서 완벽하게 지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중국에서 이걸 개발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20년, 30년 동안 LK99 물질을 가지고 연구했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를 중국에서 불과 한 달 만에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이 물질 자체는 자기들의 말로는 한국의 LK99과 다른 성분이다. 성분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성분 자체가 LK99의 논문을 참고해서 만들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어제 여러분들 ACS 미국의 1위 저널 미국 화학학회 그죠? 화학회에 1위 저널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ACS라는 이 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LK99 관련된 납 아파타이트 납 인해석에 대해서 분석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작성했었던 그 멤버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칸타 오가라는 일본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스프 톨버그 그리고 아론 월시 이 세 명이 있는데 지금 아론 월시가 굉장히 영향도가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칸타 오가가 자기들의 논문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 질의응답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분들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이 텔레그램 방에서 소통방에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들 사실상 해외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들은 국내 언론사에서는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해외 사이트를 다 뒤지고 있고 해외 저널들을 점검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접하기 위해서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걸 좀 권장드린다. 여기서 제가 호재와 악재를 팩트체크를 다 끝낸 상태에서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얼마 전에도 지금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새롭게 나왔었던 특허 업데이트본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평가했던 또 해외의 내용들, 해외 트위터라든지 해외 논문 사이트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텔레그램 소통방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혜택들 무료로 좀 누려보시고 그리고 이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들,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언론의 시선들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시면 시장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가 시사 뉴스 주식 채널 부분 유튜브 20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족분들 덕분이고 제가 이렇게까지 순위권에 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를 믿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시사 뉴스 주식 채널이 몇만 개가 있어요. 그 몇만 개 중에 원래 100등 안에만 들어도 굉장히 공신력 있는 채널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20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언제든지 1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신뢰도를 얻고 있는 채널로 거듭나면서
더욱더 우리 가족분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신속한 컨텐츠로 앞으로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이 좋아요, 따봉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초전도체 관련된 의견들을 서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순위가 2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제가 키움증권 5만원 모바일 금액권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총 200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포켓 금융상품권 5만원권이고요. 사용기간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쓰시면 되고 키움증권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를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이벤트도 또 생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키움증권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에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등록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 상품권을 보내드리면서 이 등록 방법을 같이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와 여러분들의 응원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준비한 기획 이벤트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선착순 200명에게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과 사용 방법을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드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입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는 초전도체 관련된 무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국내외, 해외, 국내에서 나오는 최신 정보들을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특허본이 수정이 됐죠. 그 내용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어제 오전에 드렸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해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체크해서 뭐 스탠퍼드 대학이라든지 에머리 대학에서 연구했던 연구 성과, LK99 관련된 연구 성과와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 논문이 특허가 업데이트된 내용과 그거에 대해서 네이처의 어떤 막스 플랑크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신속하게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를 우리가 빠르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호재와 악재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도록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드리고 있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는 선착순이 없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혹시나 답장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간혹 가다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문자를 보내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누락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장 먼저 답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5만원 이벤트와 텔레그램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오가와 칸타라는 일본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ACS 소속인데, 자, ACS는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화학의 이 교수들이 미국의 화학지에다가, 미국 화학 학술지에다가 어떻게 보면 저널이죠, 저널. 전 세계 1위 화학 저널인데 여기다가 지금 이 오가와 칸타가 논문을 올렸어요. 그죠? 이 오가와 칸타는 임페리얼 컬리지 교수고요. 임페리얼 컬리지에는 지금 여러 명의 교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아론 월시와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논문 심사를 받고 있는 APL의 수석 편집장이 누구예요? 수석 편집장. 바로 임페리얼 컬리지의 오가와 칸타와 아론 월시와 같은 연구소 출신인 교수예요, 여러분들. 이건 모르셨죠, 여러분들? 제가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내려보시면
ACS의 논문 저자와 APL 수석 편집장은 둘은 아니고 셋이죠, 여러분들.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교수다. 대학교에 같은 연구소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까지 제가 전부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PL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LK99을 심사하고 있는 심사관 중에 한 명이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소속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오가와 칸타와 그리고 아론 월시아 그 APL의 이 심사관이 서로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APL을 심사받고 있는 LK99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칸타와 이 아론 월시 두 명이 그 APL의 관계자와 인맥이 있는 서로 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구 교수 같은 팀에. 자,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그 ACS에서 논문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그 논문의 내용이 이제 제로갭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납 인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LK99의 단결정 성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요 성분. 납 아파타이트예요, 여러분들. 그죠? 납 인해석.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납 아파타이트에 방막 필름을 씌우고 여기에 추가적인 성분들이 들어가죠. 뭐 구리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막스 플랑크 팀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이처의 이 LK99의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그 연구팀이 있는데 이 막스 플랑크 팀에서는 납 인해석만 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여러분들? 절연체다. 초전도체가 아니라 절연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네이처에 올랐었던 막스팀에서 그 결과를 작성한 내용인데 보시면 LK99의 순수 샘플을 합성하고 연구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초전도체가 아닌 절연체로 확인이 됐다. 자, 왜 절연체로 확인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 막스에서 놓친 게 있는데 퀀텀에서도 얘기했지만 LK99 자체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냥 납 인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납 인해석은 뭐죠? 절연체예요. 절연체가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퀀텀에서는 초전도체라고 주장을 할까요? 바로 LK99이 합성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초전도체로 변화가 된다.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절연체였던 이 물질이 초전도체로 변경되는 어떤 과정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의 주된 주장이 지금 퀀텀에서 새롭게 업데이트한 내용에 방막 필름에 대한 주장이 있고요. 그죠? 이 방막 필름에 대한 주장 내용을 살펴보시면 납 인해석 자체는 절연체일 뿐이다. 퀀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팀은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핑과 결합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 납 인해석 주변에, 그죠? 겉표면에 마이크론 단위의 방막 필름을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막 필름을.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ACS의 논문을 실었던 이 교수진,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교수진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 이 제로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제로갭이 뭐냐면 이 전자들이 여러분들 이동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 채널에서는 전자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습니다. 그죠? 저항을 받아요. 순조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은 이 전자쌍 구조가 저항을 받지 않고 전자쌍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만들어주는 게 초전도의 핵심인데 그러면 제로 저항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전자쌍이, 이 전자가 에너지에 대한 어떤 소모가 발생되지 않고요. 소비가. 그죠? 에너지를 유지한 채로 열도 발생되지 않고 제로 저항의 상태에서 에너지를 뺏기지 않은 채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이 채널의 제로갭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채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소를 함량하는데 이 채널의 산소 함량은 큰 갭을 가진 절연체에서부터 그리고 제로 갭을 가진 상태까지 물질의 전자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 논문을 작성했었던 연구자들이 말하기에는 산소 함량이 이 채널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제로 갭이라는 건 뭐냐면 상온에서 지금 퀀텀에서 주장하는 상온 초전도체를 대변하는 내용인데 상온에서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바로 전도체, 초전도체에서 보여주는 전도체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스 팀에서 주장했던 거는 그냥 절연체다. 이거 전도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죠? 절연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얘네가 얘기해 준 거죠. 이게 완벽한 절연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얘기한 그 근거가 바로 제로갭 현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LK99의 납인해석 물질이 큰 갭 상태의 물질에서 산소를 접촉한 이후에 산소와 결합된 이후에 제로갭의 상태로의 변화를 보여줬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원래는 전자가 계속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산소와 접촉한 이후로는 그죠? 산소와 이렇게 접촉을 한 이후로는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로갭의 형태. 전자가 자유로워진 그죠? 이렇게 막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전자가 자유로워진 형태의 채널이 형성된다. 제로갭 상태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네이처의 막스팀에서 주장했었던 그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 제로 저항 아니야. 그냥 절연체야. 그냥 이거는 납인해석이 절연체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황화구리 CO2S 섞으면은 초전도 현상을 유발하는 초전도체는 아니지만 현상을 유발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주장했었던 막스팀의 그 연구 결과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냐? 제로갭이 된다라는 거는 이 절연체가 전도체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절연체가 아니라 충분히 LK99은 전도체의 모습을 띠고 있고 더 나아가서 초전도체의 가능성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트위터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죠. 이 칸타 오가라는 사람한테 질문이 올라왔는데 자,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맥스가 만들어서 LK99이 절연체라고 주장한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면서 화학식을 보여줬죠. LK99의 화학식은 이렇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맥스라는 사람은 이전에 네이처에 글을 올렸었던 막스 플랑크 팀의 그 연구진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위에 올려보니까 반면에 이것은 지휘자로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가 올린 그 논문에는 그 명시된 내용이 내가 봤을 때는 맥스의 그것과는 맥스의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화합물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LK99 자체를 단순히 절연체라고 정의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지금 맥스에서 만든 거, 맥스 플랑크 팀이 만든 거는 화학식 자체가 요래요. 근데 지금 이번에 오가와 칸타와 아론 월시 이 팀에서 ACS 미국 화학 학술지에다 올린 그 내용을 보면 화학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들의 주장이면은 LK99을 단순하게 절연체로 보는 게 좀 어렵지 않냐? 맥스의 연구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오가와 칸타가 무슨 얘기했냐? 문제는 뭐냐? 실제 LK99이 우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LK99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물질은 새로운 물질이고 신물질이고 아무리 연구해봤자 이거에 대해서 가깝게 갈 뿐이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연구진들이 없다는 거예요. 퀀텀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 변수는 굉장히 많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매개 변수를 맥스의 그 결과값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퀀텀을 제외하고는 이 매개 변수라든지 이 LK99의 속성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성과 구조의 약간의 차이가 이 LK99 자체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LK99 속성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진들은 이건 절연체다. 어떤 연구진들은 초전도체다. 서로 의견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뭐 강자성체다, 반자성체다 이런 얘기 나눠지죠. 서로 의견들이 나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딱 정리돼 있어요. 선생님 그럼 논문 잘 읽었습니다. 좋은 논문 감사하고 그렇다면 LK99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오가와 칸타가 무슨 얘기했냐? 우리가 쓴 논문은 초전도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일부 구조는 흥미로운 전자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죠? LK99 자체를 분석한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주요 성분이었던 납 아파타이트를 분석한 거예요, 여러분들. 납 인해석을 분석해가지고 이 성질이 초전도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전자가 제로 저항 상태로 갈 수 있는지를 증명한 거예요. 근데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성에 대한 이론적 예측은 그리 쉽지 않지만 LK99 자체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실험적 결론을 내리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오가와 칸타가 완벽하게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일부 네이처의 악의적인 그 연구진들은 막스 플랑크라든지
얼마 전에 또 덴마크의 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무슨 결론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지에서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만 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제 킴 레프만 교수, 그죠? 이 사람이 덴마크 교수인데 초전도체 가능성 0%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까는 논문이 어제 ACS 논문인 거예요. 야, 너네 이거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 지금 당장은 너네도 LK99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이거를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 거기에 인자값들이 좀만 달라져도, 그죠? 속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어떻게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 인해석 자체는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서 산소 결합이라든지 방막 필름이라든지 퀀텀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절연체에서 전도체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너네들 이것들에 대해서 왜 과학적인 증명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절연체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ACS에 논문을 올렸었던 그 교수들의 의견은 당장 LK99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는 그 누구도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완전히 결론을 내릴 순 없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LK99이 초전도체다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납 인해석 자체는 절연체가 맞지만 어떤 산소 결합이라든지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자저항이 제로로 떨어지는 제로갭의 현상이 충분히 일어난다. 아시겠죠? 제로갭의 현상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LK99을 이루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납 인해성이 초전도의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퀀텀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에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앞에서 보여드렸죠. 납 인해석 자체는 절연체다. 그래서 이 방막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네이처에서 썼던 이 LK99의 단결정체, 이거는 사실 방막 필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산소의 결합을 통한 제로갭의 어떤 상태까지도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냥 납 인해석 자체까지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절연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네이처에 실렸던 막스팀의 연구는 잘못된 연구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리고 요새 유튜버들 중에 이 초전도체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물론 과학자는 아니에요. 저도 과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죠. 해외 정보들 팩트체크해서 저도 밤낮으로 공부하고 새벽까지 잠을 요새 제가 4시간씩 자는데 4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은 저도 개인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공부, 주식 공부, 그죠? 왜냐면 저도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은 시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다 초전도체에 대한 공부예요. 정보 찾아보고 해외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찾아보고. 근데 요새 유튜버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이거 그대로 믿어버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 사람도 구독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초전도체의 공중부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자성 논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게 만약 자성이고 자석이면은 이게 달라붙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공중에 뜨는 게 아니라 달라붙어야 되는데 공중에 뜨기 때문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거를 부정하고 있다, 이거를 믿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석도 뜹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이 유튜버의 말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자석이 무조건 붙는 자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자성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반자성. 여러분들 어렸을 때 N극과 N극을 붙여놓으면 밀어내죠. 서로 밀어내는 힘도 자성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유튜버는 어릴 때 과학 공부를 안 한 건지 자석이 그냥 무조건 붙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퀀텀 락킹 증상도 자성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자성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상자성도 있고 강자성도 있고 반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붙고 안 붙고 공중부양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효과에서 마이스너 효과가 측정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 자성이 아니라 마이스너 효과의 어떤 자기장이 발견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 결과에서, 실험 과정에서 퀀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퀀텀에서 외부 자기장에 대한 마이스너 효과에 숨길 수 없는 반발력을 식별하고 측정하는 정확한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 스키드를 이용해라. 우리는 논문을 쓸 때, 우리가 데이터 값을 뽑았을 때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를 입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퀀텀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너네가 앞으로는 마이스너 효과를 이걸 통해서 입증해서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퀀텀에서 업데이트한 내용을 보시면 마이스너 효과가 이들 아래에 있다. 어떤 이들? 반자성과 강자성의 아래에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마이스너 효과가 여기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포함된 내용. 강자성과 반자성도 인정한다. 근데 마이스너 효과 자체도 원래 반자성과 강자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근데 이게 단순 자성인지 아니면은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인지는 너네가 스키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초전도체에 의한 플럭스의 방출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해외 과학자들 트위터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의 트위터를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막스 플랑크 그 연구자들한테 이의 제기를 했었던 해외 과학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해외 화학자들. 그죠? 이의 제기를 왜 했냐면, 야, 너네 막스 플랑크, 너네 연구 잘못됐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내용들을 계속 올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티아피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퀀텀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온 이후에는 지금 마이스너 효과의 측정은 이제 충분히 명확해졌다. 그래서 샘플 복제를 시도하는 모든 그룹들은 자신의 샘플에서 이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 이제 앞으로 퀀텀에서 이렇게 스퀴드를 이용해서 측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스너 효과의 측정 방법은 이제 명확해졌어. 그래서 샘플 복제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모든 연구진들은 뭐다? 이걸 통해서 마이스너 효과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 확인이 안 되면 너네들은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나도 성공해봤어, 나도 연구해봤어 이러면서 틀렸다, 잘못됐다, 부정적인 결과들, 아니면 이게 맞다, 긍정적인 결과들 수도 없이 나왔죠. 근데 정확하게 테스트가 진행된 연구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대로 좀 테스트하고 결과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LK99을 만들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들처럼 굉장히 얇은 마이크론 단위의 방막 필름을 만든 연구진들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아르곤에서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따라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결과값이 안 나오고 있죠. 아르곤 연구소에서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퀀텀에서 마이크론 단위의 두께의 얇은 필름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막스도 못 만들었고 중국 팀에서도 못 만들었고요, 인도에서도 못 만들었고, 그죠? 만든 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물질과 이런 속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LK99 입장에서는 퀀텀의 연구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거예요. APL 머티리얼즈의 학술지, 김현탁 교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학술지에 등재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등재가 된 이후에는 엠바고가 풀리죠. 엠바고가 풀리면은 샘플을 퀀텀에서 어디한테 넘긴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과기부 산하에 있는 한국표준연구원, 그죠? 표준연에다가 샘플 넘기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APL 머티리얼즈 등재와 표준연에 샘플 넘기는 거, 그 두 가지.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의 흐름에서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호재성의 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튈 수 있겠죠. 뿅 하고 뿅 이렇게 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순간적인 어떤 움직임일 뿐이에요. 순간적인 움직임. 세력들은 그러면 어떤 걸 원하고 있냐? 확실한 재료, APL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표준연에다가 샘플 넘기는 거. 샘플의 결과가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샘플만 넘기면 돼요. 그러면 퀀텀에서 샘플을 넘겼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만으로 기대감을 심어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텔레그램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국내 언론사는 지금 현재 계속 부정적인 기사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눈과 귀가 가려져서 잘못된 시장을 인식하고 초전도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국내 언론사의 눈과 귀가 가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물론 부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지금까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 시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LK99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통로 역할을 해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드리고 있지만 텔레그램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제가 호재와 악재를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한 분 한 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텔레그램방에 신청하실 때 이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 이벤트에도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우리 구독자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010-7281-4679 제 핸드폰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텔레그램방도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요. 자동으로 키움증권 5만원 이벤트에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착순 200명에게 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120장 정도가 다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장수가 80장 정도가 남아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 거의 목요일 저녁부터 진행을 했는데 지금 3일, 4일 정도가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80장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딱 진행하고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0장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 다 나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입장과 동시에 이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도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대표님 저 입장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좀 누락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문자를 일일이 한 분 한 분 답장을 드리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이런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좀 문자를 보내주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의 끝 4자리 있죠.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좀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 총 20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거 분석한 결과 나머지 16개는 가짜예요 여러분들 가짜. 그냥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는 세력들의 장난질이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정도만 진짜 수혜주인데 여러분들 이 가짜에서 놀아나면은 주가 갑자기 떨궈버리면 몇 년 동안 못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혜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LK99과 관련성 있는 종목 안에서 우리가 매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6개는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어거지로 엮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가짜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우리가 위험한 종목들 전부 다 리스트 알려드릴 거고 그나마 진짜 수혜주 연관성 있는 종목들 4종목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호재와 악재를 빠르게 정리해드릴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 따봉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댓글은 여러분들의 어떤 LK99 성공 기원의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